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극단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겠다, 거동하겠다라는 게 이해가 됐으면 실제로 이제 강성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그죠? 얘를 좀 지우겠습니다. 너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리가 없으니까 이거는 아신다고 생각하고 지우고 한번 다시. 먼저 첫 번째로 어떤 거냐면 좀 더 간단한 거부터. 보가 약한 거. 그러면 슝 이렇게 되겠죠? 캔틸레버처럼 거동하는 거. 먼저 해보면 간단하게 기둥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힘이 작용하고 여기 뭐 P가 작용한다 라고 하면 여기가 처짐 이라고 하면 캔틸레버에 대한 처짐 어떻게 되죠? 캔틸레버에 대한 거는 3이하이분의 PL 3승이죠. 이 처짐식은 어떻게 나오냐? 이거는 이제 구조 해석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하실 수 있는데, 그죠? 여기는 사실 이렇게 구조역학으로 또 들어가면 이게 자칫 오늘 정리하고자 하는 중심에서 살짝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처짐을 어떻게 구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 부분에서 그 부분 가서 또 정리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다는 가정하에.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뭐 공액보로도 할 수 있죠. 만약 이렇게 있다. 거기서 한다고 해놓고 지금 또 여기서 저도 모르게 하게 되는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음수고 뭐 PL이다. L이면 그죠? PL이고 이거를 2분의 1로 나눠서 마이너스니까 뭐 위로 작용하게 해서 공액보로 예를 들어 만든다. 그럼 여기다가 이게 지점을 바꾸죠. 그러면 여기서의 처짐은 여기서의 모멘트니까 그죠? 2i분의 뭐 PL에 2분의 L에 곱하기 여기 이제 중심점이 있다고 하면 이 정도 크기가 어떻게 되죠? 2분의 2 그죠? L 곱하기 2분의 1이 이게 면적이죠. 면적에다가 3분의 뭐 2L 정도를 곱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모멘트가 이꼴 공액보에서 처짐이니까 그래서 뭐 약분돼서 뭐 3이하이분의 뭐 PL 3승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뭐 이거를 뭐 이중적분법으로 하시든 아니면 뭐 가상일의 원리로 하실 수도 있고 어찌됐건 우리는 이 처짐을 알고 있다. 구할 수 있다. 처짐이 어쨌건 이렇다. 그죠? 이거를 지금 안 외우셨더라도 물론 사실 자주 나오는 거는 외우는 게 좋긴 한데 뭐 이거는 알면 되죠. 사실 그 부분 가서. 근데 지금은 요렇게 된다 정도. 이렇게 된다. 요 식이. 그죠?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 이꼴 어떻게 되냐? L분의 L 3승분의 3이i 곱하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강성은 뭐예요? 강성은 변형을 1을 딱 작용했을 때 작용하는 힘이 강성이죠. 변형을 딱 발생시켰을 때 저항하는 힘 그게 강성의 정의고 이렇게 되죠. 강성 매트릭스에서도 이제 각 행렬에 대한 정의를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고 각 자유도에 발생한 힘이 딱 주어졌을 때 그 자유도로 발생하는 힘, 저항력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 1이면 F 이퀄 K가 되잖아요. 그죠? 즉 이 힘이 K가 된다고요. 이렇게 되죠? 그죠? 네, 됩니다. 그러면 마치 요게 K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둥 하나의 강성은 어떻게 돼요? L 3승분의 3이i다. 캔틸레버 거동에 대해서. 근데 이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러면 요 EIB가 거의 0인 즉 보가 기둥에 비해서 훨씬 강성이 낮은 시스템에 대한 지금 현재 이 기둥이 2개 있는 이렇게 기둥이 2개고 보가 하나인 시스템에 대한 강성은 L 3승분의 6EI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하나 구했다고요. 그죠? 요거를 K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그쵸? 하나 구했고, 그죠? 하나 구했습니다. 하나 구했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떤 거라 그랬죠? 보가 굉장히 강하다. 보가 굉장히 강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를 전단 빌딩. 어떤 교재나 이런 데서 쉐어 빌딩이라고 많이 일컫는, 그렇게 되죠. 보가 굉장히 강하다. 쓰면 보가 굉장히 기둥에 비해 강하다. 이랬을 때. 그쵸. 그랬을 때는 마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P가 작용할 때. 그죠? 그렇게 되면 마치 아까 우리가 구한, 위에서 구한 요 캔틸레버 처짐처럼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변곡점이 있다고 하면, 그죠? 마치 이렇게 반, 캔틸레버가 반 있고 위에 상부 캔틸레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반이 있는 거죠? 있는 것과 비슷하죠? 이렇게 반반씩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요 처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얘는 3이i 분의 P에 L 자체가 2분의 L이죠? 그럼 2분의 L에 3승이죠? 이게 뭐예요? 사실 뭐랑 비슷해요? 2분의 처짐. 전체 처짐에 대한 반 정도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8, 24, 2i 분의 PL 3승이라고요. 그렇게 되죠? 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몇 개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두 개 있죠? 똑같죠? 이렇게 아래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거고, 짧은 게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위에 있는 거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거니까, 물론 그죠? 다른 방식으로 실제 아까 이거 구했던 것처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구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접근하면 좀 더 간단하게 이제 같은 이 캔틸레버 처짐으로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고, 이렇게 돼서 이게 몇 개? 두 개. 이게 기둥 하나입니다. 그러면 12ei 분의 어떻게 돼요? PL 3승이다. 그죠? 이게 처짐 이렇게 된다. 이해 가셨죠? 그쵸? 이렇게 되는데 이게 기둥 하나에 대한 거죠. 이렇게 되면 갑자기 빨간색이니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냥 다른 색으로, P는 어떻게 되죠? L 3승분의 12ei에 이렇게 되죠. 기둥 하나에 대해서. 그러면 기둥 하나에 대한 강성은 뭐다? 요거 되죠. 어떨 때요 이건? 이 거동에 대해서. 그쵸. 이 거동에 대해서, 요 쉐어 빌딩에 대해서 요렇게 보가 너무 강해서 이렇게 거동할 때 어떻게? 이렇게 거동할 때 강성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기둥 하나일 때죠. 그러니까 요게 몇 개 있어요? 역시나 L 3승분의 12ei가 몇 개? 두 개 있죠. 그러면 L 3승분의 24ei가 되겠죠. 요게 전단 건물에 대한 K가 된다고요. 그쵸? 건물 이거 두 개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앞에서 이거 뺐던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밑에 거, 요렇게 캔틸레버 하는 거 밑에 거랑 위에 거 해서 두 개 해서 하나에, 요게 하나에 기둥 하나. 기둥 한 개였다고요. 기둥 한 개, 이게. 기둥 한 개. 그죠? L 3승분의 12ei. 그러면 하나씩 비교해도 몇 배예요? 강성 차이가 4배죠. 당연히 두 개씩 있어도 결국 2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강성 구했다 우리. 강성을 구했다. 강성을 구했고, 우리가 지금 요약해 볼 수 있는 건, 보가 굉장히 약할 때는 기둥 하나가 요렇게 넘어가더라. 캔틸레버처럼. 그때
뭐 이렇게 해서 캔틸레버처럼 됐을 때 극단적으로 이 보강성이 거의 제로라고 했을 때는 횡강성이 L3승분의 6이i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단 건물처럼 보가 굉장히 강할 때는 이렇게 됐고 L3승분의 24이i였다. 그죠? 이거는 이 두 개 다 합친 겁니다. 기둥 두 개에 대한 거. 그쵸? 즉, 이 두 개는 강성비, 어떻게 되죠? 강성비는 4배입니다. 4배. 그러면 우리가 아는 고유치,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고유치가 어떻게 돼요? 오메가에는 루트 n분의 k라는 게 있죠. 동력학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 그죠? 건물의 고유치는 질량과 강성비에 따라서 주어지고 오메가에는 어떻게 돼요? 2파이를 뭐 tn으로 나눈 뭐 이런 걸로 되고 그죠? 1초에 몇 라디안 움직였냐. 그쵸?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되냐면 tn은 저걸 잘 풀면 2파이 루트 k분의 m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강성이 4배 세다는 얘기는 지금 루트 안에 들어가 있죠. 주기가 얼마나 짧아져요? 2분의 1로 짧아집니다. 그죠? 강성이 세면 당연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니까 강성이 크면 빠르게 움직이니까 주긴 짧아진다. 근데 이게 루트 안에 들어있죠? 다른 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즉 고위치로 봤을 때는 강성이 4배다. 그러면 주기는 2분의 1배다. 2분의 1로 짧아진다. 그쵸?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케이스로 봤을 때는 내가 보가 기둥에 비해 엄청 세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강성이 최대 몇 배까지 나요? 4배까지 나고 극단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보가 엄청 강하다 아니면 보가 굉장히 약하다 라고 했을 때 강성이 4배 차이 나고 그러면 주기가 얼마 차이 나요? 고유치가 2배까지 차이 난다고요. 결국은 이게 2분의 1이 강성이 센 게 주기가 짧아진다는 얘기고 2분의 1만큼 짧아진다는 얘기니까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강성은 4배 차이, 주기는 2배 차이까지 난다고요. 물론 강성이 센 게 주기가 짧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내가 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건물의 주기가 최대 극단적으로 봤을 때 2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고 2배까지 차이가 나면 모두 달라질 수 있어요. 건물 자체 시스템이 주기가 2배까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지진하중 같은 것도 이 주기에 따라서 건물의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것들 이 우리가 하는 지진하중이나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실제로 이 건물이 어떻게 스스로 이제 주기 얼마를 가지고 움직이냐라는 거는 외부 하중에도 영향을 미치죠. 간단하게. 그죠? 만약에 외부에서 지진이 이 강성 4배인 것과 비슷한 지진이 오는 거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는 결국 다른 건물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하중이 이 녀석 아래 거와 비슷하면 비슷한 주기로 오면 아래 것과 증폭을 일으킬 것이고 극단적으로 위에 거와 비슷하게 오면 위에 거랑 이제 증폭을 일으키겠죠. 그렇죠. 즉, 요 하중에도 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보호와 기둥의 상대 강성에 의해서도 내가 건물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 주기 자체 고유치도 달라질 수 있구나. 근데 몇 배나 달라질 수 있다고요? 2배까지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거 아주 간단한 거지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저희가 한 예로 뭐 성능 기반 설계 이런 걸 하면 아파트는 뭐 SDS라는 거를 많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만약에 슬라브에
뭐 면해강성을 넣었다. 면해강성. 면해강성은 그죠? 슬래브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되려는, 예를 들어서 표현이 잘 되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슬래브가 있으면 슬래브가 만약 이렇게 면해로 이렇게 강성이 있다는 건 면해로 어떤 저항력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뭐 비선형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거나 할 때 이제 뭐 퍼폼 3D나 이런 거를 가지고 오면 이 자체에서는 그냥 이런 것들이 고려 안 하고, 그쵸? 고려 안 하고 그냥 다이어프램만 잡았다. 다이어프램만 잡고 했다. 그러면 실제 요 SDS 상에서의 모델과 이 비선형 모델은, 만약에 내가 이 SDS에서 만약에 아파트 같은 거 설계할 때 면해강성을 내가 고려해 설계했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그냥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지 않았다 라고 하면 주기 차이가 난다고요. 실제로 나죠. 그래서 이 슬라브의 면해강성 효과를, 어떻게 보면 슬라브의 이 면해강성도 일종의 보호에 대한 효과랑 비슷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다가도 그 보호에 대한 내가 설계 때 사용했던 그런 효과를 어떤 식으로든 넣어줘야, 뭐 유효보를 넣든 어떻게 하든 넣어줘야 어느 정도 실제 우리가 원래 설계했던 것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 그죠? 이걸 고려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면의 강성을 고려한 게 주기 강성이 더 크죠. 그러니까 주기는 훨씬 길어질 수 있다고요. 비선형 모델로 갔을 때.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설계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꼭 한번 이런 측면들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런 부분을 만나게 됐을 때, 이게 내가 둘 사이 간에 뭐를 고려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고려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보호와 기둥의 상대 강성에 따라서 고유치가 달라질 수도 있구나 라는 게 첫 번째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측면은 다음 정리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